네, 안녕하세요. 이용재입니다.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기말고사 내용 요약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 변별력이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어요. 이러이러한 내용이 나온다 이렇게 그런 지침을 알고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고, 시험 출제 방식은 중간고사와 거의 동일한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그에 맞춰서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4장부터 진행합니다. 요구 분석. 요구 니드는 뭐냐면은 현재 어떤데 앞으로 되어져야 될 디자이어드한 그런 상태가 어떤지 그 차이를 잘 파악을 해가지고 분석해서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거가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그 기법이 서베이, 관찰, 개별 이력, 결정, 사건 분석, 능력 분석 이런 게 있는데요. 각각 좀 읽어보시고 어떤 필요한 관찰과 평가를 위해서 가장 적절한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특정 행동 기록을 얻는 게 뭐라고요? 결정 사건 분석입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 영역이 있다면은 그 분야에서 소유해야 될 전문의 능력을 검증해 나가는 그런 방법이 되고요. 델파이법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정보가 명확치 않아. 그러면은 전문가들의 직관과 판단을 통해서 그걸 집합적으로 모아가지고 이렇게 미래를 예측하거나 연구하는 방법이죠. 어떤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정책을 세우는데 활용이 되는 방법, 델파이법이고요. 데이컨법은 디벨로핑 커리큘럼이라 커리큘럼을 갖다가 이렇게 개발하는데 활용되는 기법이 되겠습니다. 비형식적 분석 기법은 일상생활 속에서 비형식적으로 형식 없이 이렇게 하는 대화나 이런 측정 이런 걸 해가지고 하는 거고, 뭐 비공식적 인터뷰, 그죠? 예, 계획되지 않은 가운데서 이제 비공식적으로, 공식적인 거는 특정 그런 현상에 대해서 전문가의 지식이나 견해를 갖다가 전화나 만나서 인터뷰하는 내용입니다. 민속학적인 방법, 구전 등으로 내려오는 것들을 갖다가 밝히는 것. 그 다음에 시계열 분석이에요. 시하면 이제 시간이라는 거죠. 시간 흐름에 따라 가지고 자료를 분석하고 인과관계 분석하는 방법, 시계열 분석입니다. 여기 이제 요구 분석 절차 우선순위인데요. 여기 이제 상황 분석, 목적 결정, 출처 확인, 도구 선정, 이걸 순서대로 이렇게 좀 기억해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외우기 위해서 상목이가 암행어사 출도했대, 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상목 출도가 되겠습니다. 5장이에요. 빨리빨리 나갈게요. 목적하고 목표. 이 목적하고 목표는 좀 다르다고 그랬죠. 포괄적인 가치의 틀, 존재 이유, 미션에 대한 표현입니다. 이념적 틀이 돼요. 목표는 목적을 갖다가 이루기 위해서 구체화한 그런 프로그램의 그런 방향성이 있죠. 바람직한 결과가 뭐냐, 이런 게 이제 목표가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목적, 골과 목표, objective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목적은 장기적이고 비전, 미션 이런 거고, 목표는 중단기적인 성과나 실적에 대해서 보는 거가 되겠다.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청소년 프로그램 목적을 갖다가 진술하는 거가 이제 상황, 대상, 내용, 의도가 있잖아요. 이것도 한번 외울 때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시험 볼 때 옆에 분이 상대편이잖아. 상대편이 옷 색깔이 뭘 것 같아? 내 색깔. 상대, 내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순서대로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목표를 갖다가 설정하는 방법이 여기 6가지가 있는데요. 여기 이제 영어라서 그렇긴 한데, 이게 이제 시험 내기 편하니까 이런 걸로 하겠습니다. DLO, Desired Learning Outcomes, 바라는 학습 결과. 이게 이제 그대로 하게 되면 DLO가 되고, C는 Certification 하게 되면 이제 인증이에요. 인증, 라이센스, 인증의 면허나 인증에 기칭한 거. DMLC 하게 되면 DM은 Decision Maker. 그러니까 의사결정권자가 결정하고 학습 상황을 갖다가 러닝 컨텍스트를 만들어가는 거, 이게 DMLC. 그 다음에 ISN은 Instructor Strengths and Need, 그러니까 교수자가 갖고 있는 강점이나 교수자가 요구하는 것에 이루어지는 거. LON은 L이 러너니까 청소년이 관찰 요구에 기초한 것. LEN은 Learners Expressed Needs 하게 되면 학습자가 표현한 욕구, 그런 거를 가지고 하는 내용이 됩니다. 이거 구분해서 알아두십시오. 6장입니다. 6장은 프로그램 이제 디자인, 설계인데요.
여기 보게 되면은 프로그램 설계 절차를 알아두세요. 목표, 내용, 방법, 평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을 분석하고 나서 목표를 설정하고 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하고 그 다음에 방법을 선정하고 조직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순서대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상황 분석이 되겠죠. 프로그램 설계할 때 그 유의할 점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프로그램을 매개로 해서 지도자와 그 프로그램 참가하는 사람하고 교류하도록 해야 되고, 만약에 이제 야외 활동을 하려고 그랬는데 기상이 뭐 눈이 온다든가 비가 온다든가 교통이 안 좋다든가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새롭게 유동적으로 대처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청소년들을 갖다 그냥 따라오라고 그러지 말고 청소년들의 의견을 그 나누라고 그래가지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시간을 배당하고 하면 좋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긴장감이 들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완전히 풀어지면 그것도 문제지만 하여튼 잘 알아서 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표가 오브젝티브인데 이제 구체적이고 세부적이고 항목별로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 목표라고 하는 거는 프로그램을 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하는 거, 자원 선택하는 거,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그런 모든 평가의 기준이 되는 거죠. 평가와 절차의 기준이 되는 게 이제 목표가 되겠고요. 목표를 수립할 때 청소년들이 요구하는 거, 물론 그걸만 해서도 안 되고 기관이나 단체가 요구하는 것 있잖아요. 그런 기관이나 단체는 또 사회의 요구를 맞춘 거겠죠. 이런 걸 갖다 다 고려해서 목표를 수립하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내용 선정입니다. 정해진 목표를 토대로 해서 이를 달성하기 위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아래 내용 쭉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걸 토대로 해서 내용을 선정할까, 그런 내용 되고, 그 다음 여기 보게 되면 내용을 조직할 때에 계열성, 연속성, 통합성 이런 거를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약간 헷갈리는 것들 시험 잘 내는 거 아시죠? 이런 걸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방법을 선정하는 거예요. 방법을 선정할 때 self-directedness, 자기주도성, cooperativity, 협동성, diversity, 다양하게, participatory education, 참여성, 자기주도성, 협동성, 다양성, 참여성 이런 걸 가지고 하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의 이제 평가라고 하는 거예요. 프로그램 설계에서도 설계 그 할 때에 그때의 그 평가에 대해서도 작성을 하는 게 좋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알아두세요. 이게 평가는 목표를 제대로 달성했느냐, 목표 성취도, 평가 범위, 적절성, 모형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미리 설계한다. 프로그램 평가도 설계 단계에서 하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 이제 가치 평가도 해야 되고 의사결정, 정책 수립을 촉진하기 위해서 이런 걸 다 함으로써 프로그램 평가 모형을 기준을 제시하고, 또 나중에 이제 평가를 함으로써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여러 문제점들을 갖다가 이제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갖게 되잖아요. 평가가 없으면은 나중에 할 때 또 평가 다시 하고 다시 해야 되니까 비효율적이죠. 그죠? 네, 이제 마케팅이 되겠습니다. 마케팅. 왜 청소년 프로그램 마케팅을 해야 되냐?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급증하고 있다. 최근에는 뭐 학교 중심의 지식 중심의 이런 게 아니라 지역사회 체험 활동을 좀 강화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청소년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요구가 늘어나니까 이제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죠.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청소년들의 요구를 수렴하려는 다양한 시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마케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그 이제 청소년 프로그램 같은 건 돈 벌자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비영리 마케팅이 되겠죠. 이거 하여튼 그 프로그램의 미션, 사명이 뭐냐. 그리고 이제 스왓 분석이라고 그래요. 기회, 위협, 강점, 약점 이런 분석하는 것들을 어떤 마케팅이든지 이런 걸 활용하는 것이죠. 마케팅 목표를 정하고 그에 따라 전략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전략에 따라서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피드백을 하는 것이죠. 여기 보면 이제 그 프로그램 마케팅 절차인데요. 청소년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프로그램의 모든 것의 마케팅의 절차는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환경을 분석하고 나서 세분화를 해요. 이게 초등학생인지 중학생인지 대학생인지 뭐 이런 것들을 갖다 세분화를 하고서 표적 집단을 설정합니다. 예를 들면 중학생이면 중학생을 한다. 그 다음에 포지션하면 위치니까 위치를 정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케팅 혼합, 요 순서들을 알아두시면 되겠는데, 먼저 여기 이제 SWOT에 대해서 strength 강점, W weakness 약점, O opportunity 기회, T
threat, 위험 요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강점은 뭐고 약점은 뭔지, 그 다음에 이번 기회는 무엇인지, 그럼 위험 요인은 뭔지, 이런 걸 분석하는 게 SWOT 분석이다. 그 다음에 이제 segmentation, SEG, seg 하면 약간 우리가 이제 남녀 구분할 때 남녀를 갖다 섹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섹스는 이제 구분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이한 배경과 욕을 갖고 있는 청소년들을 집단별로 구분을 해. 구분할 때 지리적으로 구분하든가, 경상도면 경상도, 전라도면 전라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심리적으로, 아니면 행동 요인에 따라서, 아니면 통계학적으로 이렇게 분화를 해나갈 수가 있다. 하여튼 어쨌든지 간에 세분화서 해야 된다. 이건 만병통치다. 이런 거는 마케팅은 꽝이에요. 만병통치가 아니라 적절한 걸 분류해가지고, 이건 중학생용이다 하면 중학생에 집중해서 이렇게 해야 되죠. 대학생용이면 대학생에 맞춰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이제 표적 타겟, 이 표적 집단이죠. 타겟을 정하는 걸 갖다 타겟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주된 대상을 누구로 정할지, 그리고 어떻게 다른 프로그램과 차별화를 할지, 이게 이제 표적 집단을 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포지셔닝입니다. 자리매김이라고 그러죠. 차별화된 위치를 정하고 부각시켜야 된다. 예를 들어서 카페 같은 경우는, 그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가격도 비싸, 그리고 정확해. 그렇지만 내가 만들려고 하는 카페는 품질도 좀 약간 떨어지고, 그렇지만 가격은 좀 싸게 해서 좀 많이 멋있게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가격이나 이런 품질 같은 걸 결정을 해야 되겠잖아요. 위치를 정해야 되잖아. 처음 시작하면서 돈 엄청 비싸게 받으면 누가 사 먹겠어요? 그러니까 포지션, 자리매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마케팅 혼합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케팅 믹스라고 그러죠. 프로그램이죠. 여기 외부로 보여지는 게 있고 핵심적으로 제공하는 게 있습니다. 외부로는 그냥 그럴듯하게 해놨는데 실제로 그 막상 콘텐츠가 꽝이야. 그러면 안 가잖아, 그 프로그램. 하여튼 프로그램 마케팅 혼합에서 먼저 프로그램이고요. 그 다음에 프로모션입니다. 이게 장점 같은 거 알리는 것이죠. 홈페이지나 뭐 SNS를 통해서 알리는 게 프로모션. 그 다음에 그 장소가 지하철역에 있다. 그럼 아주 편해. 그 다음에 그 청소년 프로그램 하게 되면 청소년 그런 것이 있는. 예를 들면 안동 같은 경우는 그 전통 도시잖아요. 그죠? 태계 이왕에 뭐도 있고 하회마을도 있고 뭐 그런 거. 그렇게 해가지고 상징적인 장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프라이스가 되겠습니다. 등록비를 갖다가 이렇게 뭐 가격이 뭐 너무 비싸면 안 가겠지, 그지? 그래서 적정 가격으로, 또 프로그램 돌아가야 되니까 너무 싸도 안 되니까 적정 가격에 아주 효과가 있어야지, 그래야지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마케팅 혼합도 P가 4개잖아요. 이것도 한번 외워보시면 어때요? 프로그램, 프로모션, 플레이스, 프라이스. 이거 암기법은 제가 이렇게 여기는 빨간 글씨로 그라모, 풀뿌리. 야, 그러면 풀뿌리 좀 가져와. 야, 고기 말고 풀뿌리 좀 가져와. 그라모, 풀뿌리 가져와. 이렇게 그라모, 풀뿌리 이렇게 하면은 이것도 순서대로 외울 수 있다. 영어를 해야 되겠죠? 하여튼 이렇게 마케팅 혼합 4가지 요소 알아두시고요. 실행과 운영이 되겠습니다. 실행과 운영. 여기 이제 실행이라고 하는 건 지도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걸 프로그램을 받는, 체험하는 청소년이 있고, 그걸 갖다 운영해 나가는 운영요원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행이라고 하는 거는 서로 배워가는, 그 다음에 지도하고 촉진하고 청소년 성장 발달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하여튼 여기 있는 거 쭉 읽어보세요. 예, 그래요. 여기 이제 1번부터 6번까지 있는데, 프로그램 실행하는 게 의미가 하는 바가 뭐냐 이렇게 알아두세요. 유의할 점은 처음부터 이렇게 서먹서먹하니까 아이스 브레이크 하면 얼음을 깬다는 얘기잖아. 이렇게 뭐 게임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죠? 친밀감을 형성하고 지도자 중심이 아니라 청소년이 자발적으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결과가 얼마나 좋았냐 보다도 그 과정 자체가 의미 있고 재미있게, 지식 전달보다는 태도를 변화하는데, 기능을 배우는데 중점을 둬서 하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실행 과정은 도입 단계, 그죠? 도입할 때는 오리엔테이션 해야 되겠죠. 이제 소개를 하죠. 강사가 누구고, 여기 참가자가 누구고, 친밀함, 이렇게 서로 자기 소개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도입 다음에 전개죠. 구체적 활동을 해나가는 실행의 중심이죠. 이게 전개가 참여 분위기를 유도를 하면 되겠습니다. 요거 이제 요거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해도 안 되고, 다 알고 있다 해도 안 돼요. 적절하게 그 캐치를 해가지고 활동을 진행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제에서 벗어난 질문 같은 거는 무시하지 말고 그걸 별도로 적어가지고 나중에 필요를 채워주고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너무 이렇게 설명 중심이라보다는
example, 본을 보여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이 아이들이 따라오고 배우는데 좋다. 예, 여기 이제 7번부터 11번까지도 이제 전개 단계에서 진행할 내용이 나옵니다. 그다음 도입하고 전개만 할게요. 그다음 평가 내용은 이제 여러분 배우시지 않았지만 여기 나오는 정도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평가는 왜 하냐? 여기 기능이 세 가지가 있어요. 진단, 형성, 종합이 있습니다. 준비와 점검은 진단, 모니터링과 개선은 형성, 효과 및 영향 파악은 종합적 기능이에요. 이거 구분해서 알아두세요. 예, 이제 12장 마지막 과입니다. 평가 자료를 수립하는 방법들이 되겠어요. 요거는 이제 이기도 하지만 좀 알아두시면 좋겠는데요. 설문지법. 여기 설문지 아시죠? 이미 틀이 잡혀져 있죠. 구조화된 틀이 있죠. 예, 이걸 갖다가 이제 한꺼번에 막 100명이 받을 수도 있으니까 빨리 받아들여 가지고 광범위하게 활용이 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기존에 설문지가 있으면 새로 만들 필요가 없는데 뭐 적절한 설문지 이렇게 만들어서 하면 좋겠다는 거고요. 예, 여기서 이제 이 설문지 내용 자체를 이해를 못하면 답을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그죠? 대학생용 그 설문지를 갖다 초등학생 하면은 초등이 알아먹을 수가 없지. 그래서 알 수 있게끔 이렇게 하면 좋겠고요. 그 설문에 이렇게 뭐 대충 하거나 다 1번, 다 5번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친밀하게 익명성 보장할 테니까 좀 민감한 것도 이게 좀 잘 할 수 있도록 그 설문에 대해 상세하게 이렇게 해주고 필요하면 돈도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좋겠다는 거죠. 면접하는 거 아시죠? 면접은 갖다 이렇게 그 시간이 많이 걸려, 그죠? 많이 걸리고 설문지는 5분이면 할 걸 갖다가 막 50명 하면 뭐 몇 시간 걸릴 수도 있고 그런데 근데 풍부한 자료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근데 면접할 때 각 사람마다 다 다르면 안 되니까 그 면접 질문 같은 게 정해져 있잖아요. 예. 다 정해졌으면 구조화된 거, 반만 정했으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 면접 시 이렇게 좀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용어로 이렇게 하고 대화할 걸 갖다 미리미리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뭐 필요하면은 그 녹음해도 좋죠 하고 양해를 구해서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다음 관찰법입니다. 이거는 직접 그 과업을 갖다가 얘가 할 사람인지 그런 능력이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관찰해 보는 거예요. 예. 근데 그 관찰하는 사람이랑 관찰을 받는 사람하고 상호작용하면 안 돼요. 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해서 이 관찰법을 가지고 해도 되겠고.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법이 있습니다. 포트폴리오법이 있는데 그 청소년이 그 관심, 그 능력, 성과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자료집이 포트폴리오법이 되겠습니다. 이걸 갖다 이제 작성하는 기준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가 시 유의사항 같은 것도 있어요. 너무 지나치게 구체적이면은 너무 이렇게 좀 알아먹을 수가 없으니까 활동에 제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평가 기법의 그 장단점이 있는데요. 평가 기법의 장점, 단점, 설문지법, 면접법, 그 다음에 면접법, 관찰법, 포트폴리오 이런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을 갖다가 이제 하여튼 그 평가 기법을 갖다 파악을 해가지고 그 장점, 단점, 그 다음에 유의점 이런 것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파워포인트를 만들다가 기존 거에다가 이렇게 붙이다 보니까 뭐 잘못된 게 있네요. 맨 위에 요구 분석 절차, 우선순위 결정 뭐 이런 거 있는데요. 이거는 무시하시고 그 아래 있는 내용을 가지고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동안에 그 수업에 좀 미비한 것도 있었지만 여러분이 많이 이해해 주셔서 고맙고 하여튼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네, 수고했습니다.